안녕하세요. 일잘러 대학 하고 있는 김범석 박사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더 많은 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려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직 내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갈등 상황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과를 내는 일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와 컨설팅 강의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일잘러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요, 이제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과 또 배우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고민들 우리가 또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 사연들 받아보면서 그 사연에 대한 고민 함께 그렇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업무 특성상 타 부서, 타 회사와 협업을 할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협업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협업할 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최근에 협업과 관련된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은 협업의 상황에서도 결국은 지시가 내려온 일을 잘 수행하면 되다 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협업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맡으셔야 되는 역할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려면 우리가 협업에 대한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협업은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다 협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과정 안에서 결과만 생각을 해서 막 그냥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데 정보가 불균형하게 나온다든가 서로 간의 관점이 좀 다르다든가 그게 아니면 방금 사연 주신 분들 말씀처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좀 틀어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갈등 관계에서의 관리들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소통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사연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이 정보의 불균형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들 같은 경우 타 부서 또는 타 회사예요. 그러면 본인의 그 조직 내에서 본인의 부서 내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본인의 회사 내에서만 다뤄야 한다라고 뭔가 보안 설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거를 알려주면 내 거를 다 오픈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표면적인 것만 공유를 하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정보가 왜 나왔는지도 서로 모르고 왠지 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런 관점인데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이게 아니었네 하는 그런 사연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정보가 잘 안 맞아요. 그럼 결국 결과물도 잘 안 나오고 서로 되게 다른 관점을 바라보면서 되게 다른 일들, 헛수고를 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다 보면 협업의 과정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회사 사정상 중간 관리자가 없어 제가 직접 젊은 직원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그런지 젊은 직원들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부하 직원들의 트러블은 퇴근 후에 술을 마시면서 풀곤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퇴근 후에 상사랑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젊은 직원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직장 내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5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대 또는 40대 후반에서부터의 연령대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서는 직장 내 소통이 일상 소통하고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몇 년 전부터인가 일로 만난 사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위한 소통과 일상에서의 소통을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 조직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신 사연 중에 보면 퇴근 후에 상사하고 술을 마신다. 그럼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직장 내에서의 소통으로 봐야 될까요? 일상 소통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50대, 40대 후반, 50대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회식하는 거니까 우리의 단합을 위한 거니까 직장 내의 소통. 그런데 퇴근 후의 시간이죠? 그럼 일상생활로 이미 돌아왔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인 거죠. 그럼 이 두 개에서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소통을 직장 내에서의 소통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소통도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잘러 대학에서 직장 내에서의 소통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그 직장 내에서의 소통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소통으로서 우리 일잘러 대학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명확성, 그리고 간결성, 그리고 목적 중심성,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소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소통도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팀에는 열심히 하는데도 유독 성과가 나지 않는 팀원이 있습니다. 저의 업무 시간 대부분을 그 팀원의 일을 다시 봐주는데 쓸 정도예요. 좋게 말하면 나아지지 않고 강하게 지적하면 너무 시무룩해져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 팀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야 할까요? 저는 이 팀장님께서 주신 그 사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완성도가 떨어져요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이분은 정말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팀장님들은 그 결과물에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결과물, 다시 말해서 현상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완성도가 떨어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정도 함께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일잘러 대학에서 ERRC라고 하는 용어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정은 있는데 결과가 잘 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않거나 감소하거나 해야 하는 그 부분을 찝어내서 보여준다, 이야기를 하고 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RC 올려주는 부분, 레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더 복두어지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좀 더 창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팀장님께서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 지금 과정에 대한 걸 보시는 건 되게 잘 보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기왕 과정을 봐주셨으면 그 과정 안에서 이분이 우리 그 부하 직원이 불필요하게 해서 감소하거나 없애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잘하게 해서 끌어올리거나 새롭게 창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을 하시면서 이분을 도와주면 굉장히 우리 팀 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잘러가 되는 방법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일잘러 대학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 일단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정의하는 그 과정들, 그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의 결과물,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위로서 봤을 때 정의를 하고 그 가설을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잘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습을 첫 번째로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흔히 이제는 나 혼자서 어느 정도 일할 준비가 되면 옆에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잖아요. 그럼 옆에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부분도 직장 내에서의 소통으로서 우리가 문서 소통,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로써 하는 소통, 이 대면 소통과 비대면 소통으로 나눠서 대학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계속 나아갈 때 그 지속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속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래서 나의 스스로에게 필요한 리더십,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잘러 대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듣다 보면 그냥 듣기만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흥미가 떨어지면 밀립니다. 밀리다 보면 또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켄 대학교 같은 경우 일잘러 대학에서는 우리가 안에서 교환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스스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꼭 활용을 하셔라 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소그룹 활동 되게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좀 보다 보면 나도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어려움도 있고요. 내가 이미 지나온 어려움도 있고요.
나와 비슷한 어려움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소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그냥 우리끼리끼리 나누다가 말 수도 있잖아요 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이라든지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그 모든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1대1로 다 도움을 드리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듣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하실 겁니다. 온라인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포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소그룹 활동하시고 저희랑 같이 1대1 많이 또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적용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어느 순간 일잘러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